어떤 남자를 만나서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치유를 해준 남자가 지쳐가지고 떠나게 돼.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또 그만한 남자를 만나지 못하는 악순환. 여유가 없을 때 보이는 극단적인 모습도 결국 그 사람의 본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누구라도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해 저는. 근데 굳이 그 본성을 볼 필요는 없는 거야. 그 본성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 서로를 위해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연애하면서 쓸데없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만남을 가지면서. 혹시 하준님이 가장 괜찮게 생각하는 사연은 어떤 종류인가요? 그때그때 다르신가요? 저는 근데 깊게 대화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 할 때 어떤 생각했냐면은 와주시는 분들이 결혼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좀 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 근데 이건 빈말이 아니라 이거는 제 기본적으로 좀 뭔가 고마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여성분들한테. 그래서 조금 좋은 방향스러운 거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비혼주의 이야기하는 여성분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 진짜. 그런 생각들은 이제 뭐 가정 환경,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제 친구 중에도 비혼주의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저는 진짜 안타깝다 생각해.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엄청 어릴 때부터 결혼을 안 해야겠다 생각했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혹시 가정 환경이 어때요, 소라님? 부모님과의 관계나 신뢰될 수 있지만 좀 좋지는 않아요. 약간 이전 세대 어머님들이 헌신하고 고생하시는 걸 보고 미디어가 강조하면서 결혼 안 하는 게 낫네 이런 분위기가 생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헌신하고 고생하시긴 맞긴 한데, 근데 아버지들도 고생 하셨어. 결혼에 적합한 그 시대적 배경은 확실히 근데 과거 때가 더 적합한 것 같아. 그런 환경이니까 그렇게 빨리 결혼할 수 있었던 거고. 아빠 가정폭력에 좀 도박의 바람에 그냥 초등학생 때 어릴 때 엄마 만나면 나 안 태어나도 되니까 아빠 만나지 말고 혼자 살거나 다른 좋은 남자 신중하게 보고 만나라고 말하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온 환경이 부모님이 결혼 생활을 행복해야지 나도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안 들 수 있죠. 아무래도 사람이 본인이 겪은 것, 본인의 환경, 본인의 상황이 거의 전부다 보니까 본인의 경험 위주로 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떼어놓고 진짜 보면은 잘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 근데 아무래도 여자는 남자보다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시대적 흐름상도 그렇고 이게 결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성분들 그게 유리하다 생각해. 그러니까 연애가 얼마나 즐거운지 저도 알고 있어요. 여성분들 입장에서 재밌고 설레고. 근데 그거를 계속 누리다가는 어떤 거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야. 대가가 다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인생이 기니까 100셋이 되고, 그리고 어릴 때 가정 환경에서 오는 상처가 결핍이 체력이 떨어지고 내가 약해질수록 더 튀어나오고 통제가 잘 안 돼서 그때 내가 책임져야 하고 챙겨야 하고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가정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단지 지금 돌이켜보면 엄마도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과거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비혼주의 마음 먹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시 정신을 똑바로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있다 보면 남자를 인정해주기가 어렵고 남자에 대한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어. 불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 많아지고 기대감이 커지고 상대방을 바꾸려 하고 마음을 계속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 남자 입장에서 그것도 피곤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참 악순환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강하게 마음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을 구할 수 있는 건 본인밖에 없어. 괜찮은 상대방을 만나도 이게 왜 악순환이 되냐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이런 환경에서 자란 여성분들이 남성분을 만나면은 남성분들이 에너지 소모가 크게 돼. 그러면 일상에서 이 남자가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만약에 어린 나이 때 만나면 결혼까지 가지 못할 확률이 있고, 그 남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니면은 결혼 생활 하면서도 이 남자가 크게 능력적으로 도약하지 못할 수 있고, 그리고 감정을 계속 꾸준하게 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불협화음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터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내부적으로 갈무리를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어떤 커다란 경험이 있거나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거기에 대한 치유를 받거나 아니면 커다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려워. 그리고 문제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치유를 해준 남자가 지쳐가지고 떠나게 돼.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또 그만한 남자를 만나지 못하는 악순환. 언제 결혼해야겠다는 확신이 들려나. 전 확신이라기보다는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해. 늘 주는데 익숙하지만 받는 데는 서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사랑을 건넬 때가 내가 그 사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외모 예쁘셔 면명님. 그 아버지에 대한 이런 기억이 또 있고, 어떤 느낌이냐면은 면명님도 평생 이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뻤을 것 같아. 가정이 안정적이지 않은데 진짜 학교에서 제일 이쁠 법한 여성분들을, 그런 여성분들이 가진 어떤 본인이 힘들 법한 부분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드웨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고쳐볼 필요가 그닥 없었던 거야, 지금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거 봤는데 진짜 맞는 말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 그런 걸 받아온 적이 없다 보니까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주하게 됐을 때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다 생각해, 저는. 근데 이거를 마주해서 저는 나쁠 게 없다 생각해. 이게 바뀌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을 거고 막상 정을 주면 나중에 후회가 남는 건 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헤어짐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는 게 사실 좋아. 과거에 연연하게 되는 일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사랑을 받기만 했더라면 후회는 없을 텐데 주기만 하다 보니 나중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뭔가 연애는 지뢰밭 속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진주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하며 진주를 찾아야 할까라는 느낌? 이 진주, 계속 무언가를 찾으려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걸 주었을 때, 어떤 거를 줄 때 내가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준다고 생각해요? 깊게 생각은 안 해봤지만 제가 주기만 했던 사랑 자체가 모두 상처였던 기억뿐이라 그 나이에 줄 수 있었던 모든 감정을 다 줬던 것 같아요. 받기를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아서 그랬던 것도 있어요. 저도 모르게 기대 심리가 있나 봐요. 저도 명명이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참 본론적으로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본인한테 좋지 않아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여성분들 볼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잘해야 되잖아.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냉정해. 생각하는 이 마음이 세상에 통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근데 저는 남자의 입장에서 그게 통하지 않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게, 그 좋은 말을 해줬을 때 저 마음이 더 해소가 되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렇게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려워. 진짜 좋게. 왜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그 상대방을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말 해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좋을 게 없다는 거야. 제가 좋은 말을 해봤자. 여기에 대한 이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겠지만 이로 인해 해소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이 생각이 바뀔 일은 없게 된다고요. 이거를 바꿔야지 결과적으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잘 결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또 하기도 했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물론 실리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생각 안 할 수 없고 그 부분이 크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을 받는 재미보다 주는 재미를 빨리 깨치는 게 정신건강상 좋은 것 같아요. 여자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긴 하지만, 내가 상대방 남자를 볼 때 어떤 남자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좋은 남자로 느껴지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그걸 뒤집었을 때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 내가 바뀌는 게 힘드니까 좋은 상대방을 탐색하기만 해서는, 탐색하는 게 좋은데 부지런하고 힘든 건데 그렇게만 해서는 내가 원하는 상대방을 붙잡아둘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 남자가 그냥 세상에 거의 없는데, 그래도 남자 자체로 봤을 때 같이 함께하면 분명히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만나는 게 좋아요. 서로가 밑바닥을 보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밑바닥이 없는 남자는 없다는 거야. 어떤 남자라고 할지라도. 가장 좋은 거는 남자를 볼 때 그 남자의 상황이 여유로워야 돼요. 물론 타고나게 어떤 내면적인 부분이나 다른 부분들이 강한 남자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 봐. 오로지 남자가 연애에만 오는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 봐. 구조가 그렇게 안 되잖아. 좋은 남자 알아보는 건 뭐가 있나요? 역설적으로 이게 내가 연애할 때 즐거움을 포기할수록, 일반적인 기준에서요, 좋은 남자 만날 확률이 높아요. 내가 즐겁고 싶은 걸 포기할수록. 아니면은 내가 극단적인 걸 바라는 거를 인정하고 나도 상대방한테 극단적으로 뭔가 해주는 게 있어야 돼. 잘 만난 친구도 얼마 없는데 이성의 친구 찾기 어렵긴 해요. 저는 그래서 강아지가 좋아요. 내가 해준 만큼 행복해하고, 그래서 뭐라도 다 해주고 싶고, 강아지는 그냥 아역회적인 맹목적인 사랑 주는 느낌. 아이고,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 별 사이가 아니구나 해서 오는 슬픔이 컸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크지. 기억 속에서만 소중한 사람이었던 게 뭔 소용이야, 지금 옆에 없는데. 그리고 그 상대방이 기억 속에서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은 그때 진짜 소중한 시기인데 너무 슬픈 거야. 그런 마음 들 수 있어. 여유가 없을 때 보이는 극단적인 모습도 결국 그 사람의 본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근데 이 여유가 없을 때 보이는 극단적인 모습이 사람마다 역치가 다른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누구라도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해, 저는. 근데 굳이 그 본성을 볼 필요는 없는 거야. 그래서 밑바닥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 서로를 위해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연애하면서 쓸데없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만남을 가지면서 계속 나한테 맞춰주면 좋겠다는 이 생각. 상대방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을까?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뀔 때마다 이걸 감내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여자나 남자가 멘탈적인 부분이 강해가지고 힘든 일을 겪고도 어떤 역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여유로울 수 있는 성향일 수도 있어. 겪은 일이 많아가지고. 그럼 뭐 괜찮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상대방일수록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떤 상대방을 만나고 싶어 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만족하면서 연애하고 그냥 큰 기대하지 않고 아니 그냥 삶의 한 요소지 결혼이 뭐 이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뀌진 않을 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뭐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으면은 결혼해서 잘 사시더라고요 보통. 근데 뭔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행복할까? 라는 의심이 드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가정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걸 겪게 되면 왜냐면은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가까이서 내라는 것 자체가 남자가 상대방 여자를 알아보고 구애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괜찮다고 한다면은 남자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어. 내가 상대방한테 원하는 부분이 연애에 적합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연애에 적합한 남자만 계속 만나게 되고 만남이 어느 순간에 끊기게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이 결혼적인 부분 장기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그런 상대방을 골라가지고 그런 상대방과 만나가지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흐름이. 그럼 하주님은 처음 봤을 때 이 남자 괜찮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어떠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책임과 성실함이란 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 맞는 상대방이 중요한 건데 맹명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입에 발린 말 하는 남자 있죠. 조심해야 돼. 계속 좋은 말만 하려는 남자.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본인이 내가 상처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내가 여린 성향이어가지고 상대방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남자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데 진짜 이성적으로 좋은 말만 하는 남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여자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결혼하면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연애할 때 너무 안 맞으면요? 그럼 결혼을 빨리 해야지. 그거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 초점이 결혼이 아니라 연애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 상대방이. 결혼의 초점이 진짜로 맞춰져 있고 정신 차렸으면은 빨리 결혼을 선택할 거야 이 남자랑. 내가 연애에 필요한 요건으로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은 상대방도 그에 대해 맞춰지게 되어 있고 그 관계는 연애에서 끝난다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어려 그 남자랑 오랜 기간 함께 했고 이 연애에서 결혼으로 바뀌는 이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이렇게 안 해도 돼.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같이 치킨 피자 콜라 먹고 싶어. 그게 너무 좋고 맛있고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먹어봐 어떻게 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이거. 연애도 사실 이게 메커니즘이 이게 무서운 거야.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시대적 흐름이 나중에 한 여기서 연애적으로 콘텐츠가 시간이 지나잖아요. 나중에는 미혼 남자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막 콘텐츠도 쏟아질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 남자들 세계적으로 몇 프로가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의심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는데 애초에 그러면은 그런 게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만나거나 아예 믿음을 가지고 만나거나 둘 중 하나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의심하기보다.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 의리. 결혼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해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결혼하는 경우와 나이가 결혼 정년기일 때 옆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감정 있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이걸 상대방 남자가 계속 느끼게 해주는 거 있죠. 이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 느끼는 거 여자. 여기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내려두면 안 되나?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남자가. 삶의 연애 말고 남녀관계 말고도 삶을 지탱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결혼이란 관점에 있어서는 불탈 수 있는 상대방을 만나는 것보다 무던하게 만날 수 있는 상대방을 만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준이 생각하신 절대 놓치면 안 될 여자 특징이 있으신가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진짜 참 저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저도 좋은 말을 하면은 뭔가 저를 더 좋아해 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 뭔가. 근데 그 얘기를 해서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항상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을 때. 남자들 몇 명은 무던한 연애를 하면 연애가 너무 안정적이라 재미없다고 느낀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 그 말은 뭐냐면은 그냥 난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다. 즐기고 싶다 이거 아니야? 이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애초에 자극이랑 거리가 멀어요. 이게 생존을 위해서 그냥 서로 그냥 평평하게 만나기 위해서 만남을 가지는 거야.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이셔 형이 현실적인 말을 해주시는 거라서 백봉 너무 좋아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놓치지 않고 싶은 여자로 느끼게 하는 법. 첫 번째는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여자로서 내가 즐거움을 포기하고 상대방한테 헌신할 수 있는 여자. 남자가 이렇게 느끼면 그 여자를 놓치기 싫어하고, 두 번째는요, 내가 그 여자의 최고의 남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여자가 느끼기에 내가 기억을 차지하는 부분이 내가 대부분이다 라고 느끼면 그 여자를 놓지 못해요. 남자가 자잘한 디테일적인 부분들은 남자마다 다르기도 한데 본론적으로 남자 입장에서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여자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근데 이런 거를 마주하면 여성분들 입장에서 어때요? 으악, 나 결혼 안 할래, 나 혼자 살래, 이런 생각 든다고. 남자들은 첫사랑을 못 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 첫사랑을 못 잊는 거는 감성적인 성향이고 연애 경험이 적을수록 못 잊는 것 같아요. 심플하게. 첫사랑은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사랑이란 개념 자체는 이제 뭐 원론적으로는 바뀔 수는 없지만 가장 사랑했던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분들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는 한 20대 초반에 장기 연애 해가지고 2, 3년 만나다가 그때 결혼까지 가는 게 가장 여자 결혼적인 부분에서 그게 가장 베스트라 생각되는데, 그리고 사실 만나다 보면 좋은 사람을 찾는 건 너무 운이라서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야. 근데 운이 올 거라고 너무 기대하고 뭔가 찾으려고 하는 순간 이게 꼬이는 거야. 내 맞추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그럴 거면 그냥 아예 연애를 안 하던가 계속 찾던가, 그리고 그 시기를 딱 정해놔요. 예를 들어 한 24살까지만 계속 찾아보겠다. 아니면은 진짜 내가 경험적인 부분에서 쌓을 수 있는 여자라고 판단을 객관적으로 메타인지 해가지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경험을 쌓은 부분들로만 남자를 대해서 남자를 만나던가. 덤덤한 남자 진짜 괜찮은데, 덤덤한 남자 그냥 여자가 예민하게 굴어도 뭐지 그런 건가 이렇게 느끼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 저는 오히려 바보한 남자, 진짜 눈치 빠른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척 하는 남자가 가장 베스트인데, 근데 저는 결혼적인 측면에서 덤덤하고 무던한 남자도 좀 괜찮다는 거야. 솔직히 연애할 때는 별로겠지. 근데 평생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 20년은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못해도 20년 애 성인되기까지 키워야지. 노년까지 같이 손 붙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눈 감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서로가 만나게 되면 도대체 삶의 기반을 언제 다지고 언제 키우고 언제 집 뭐 하고 뭐 언제 그런 거 다 해.